고등학교 선택 기준에서 어머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얼마만큼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 고등학교 실적이 엄청 좋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오늘 내용은 최근에 대학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는 게 좋을지 특목자사고를 가는 게 좋을지 대학의 입시의 어떤 방향이랑 흐름을 들어보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학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겠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특목자사고 목표로 좀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를 간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비평준 빼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뭐 지방의 다른 데 비평 이런 데는 중학교 내신으로 이제 선발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추첨으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아이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 특목자사고를 목표로 준비하게 되면 뭐 현행은 물론이고 왜냐면 1단계 통과된 내신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특목자사고 준비하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선행을 또 아이들이 또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내가 선행이 좀 늦었네. 나 이 학교 목표로 하는데 내가 선행이 좀 늦었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일반고를 가도 애들이 잘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일단 목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특목자사고를 안 보내신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목표를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김학수 입시연구소 여기에 가입하셔서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2028 대입 성공 전략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2028 대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순서는 2028 학년도의 변화. 2028 학년도의 변화라는 얘기는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된 게 고2죠. 2028. 그리고 수능 변화가 있고 내신 변화가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들을 들고 나왔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이랑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학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 좀 드릴 거거든요. 자, 이건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뭐냐? 수능이 이렇게 바뀐다. 여기 보시면 이게 현행이고 현행이라는 게 고3까지 올해 고3까지 고2서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어머님 계시면 제가 KNS 설명회에서 온라인 설명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선택 과목들이 이제 고2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서부터는 없어진다. 그리고 대수가 수1이고 미적분 1이 수2잖아요. 그럼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응시 과목이 수1, 수2, 확률과 통계로 또 수학이 쉬워진다. 수학만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탐구도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만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은 제2외 국어 이 한 번 빼고는 선택 영역이 없어지고 그리고 수능이 쉬워진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이 바뀌는 것 하나랑 자, 또 하나는요. 그 탐구 과목이 원래 수모문항에서 시간이 30분이었는데 문항수가 좀 늘죠. 문항수가 늘면서 응시하는 시간도 좀 늘어난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도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0문항 줄고 얘는 줄어듭니다. 줄고 시간도 40분에서 30분으로 준다. 그러니까 탐구는 문항수가 늘고 시간도 늘고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문항수가 줄고 시간도 줄고 자, 이렇게 해서 수능이 바뀌게 된다. 자, 요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새롭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개정교육과정인 거잖아요. 제일 아래 보시면 공통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과목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과목의 구분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융합 선택과목은 2015, 고3까지 적용되는 게 2015고 고2서부터 적용되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인 거잖아요. 2015에는 없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새롭게 도입된 게 융합선택 과목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여기 좀 가려져 있긴 한데 과학탐구 실험이랑 그리고 융합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랑 과학
이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과목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등급제인 5등급제로 산출이 된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렇게 융합선택 과목이 새롭게 도입이 됐고, 그리고 과목 수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물화생지 1, 2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물화생지 그리고 2에 해당되는 과목이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 전자과 양자, 물, 토, 화토, 생토, 지토에서 이렇게 과목명이 바뀌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목 수도 융합선택 과목에 들어오면 과목 수가 더 많아진 것도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도 진로선택 과목에서 이산수학,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고급기하 이런 과목들이 새롭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택지가 많아진 건 맞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개설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아이들한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고교 학점제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192학점만 인수하게 되면 졸업이 가능한 게 고교 학점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점이 중요한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수 과목이 중요한 건데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됐는데도 이렇게 과목들이 엄청 많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교 학점제로서의 의미가 되게 무색해집니다. 이 방송을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과목들을 좀 많이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정보들인데 표준 편차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대학으로 제공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표준 편차를 이제 정의를 내릴 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면은 아이들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아이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실력 차이가 덜 나고. 그래서 표준 편차 하나를 가지고 학교의 실력 차이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긴 했는데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도 대학들은 어떤 고등학교인지를 다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대학으로 제공이 안 됐다고 해서 이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인지를 모른다?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루트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크게 대학에서 평가하는 데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9등급제, 1등급부터 9등급 그리고 이거를 비슷하게 5등급제를 묶었을 때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11%까지 결국에는 9등급제에서 1, 2등급을 묶어가지고 5등급제에서 1등급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 거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실제 성적표예요. 자,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교과명, 과목명, 이수단위, 원점수, 성취도 여기까지는 중학교 생기부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랑 석차 등급은 없어요. 나머지는 수강자수 과목 평균도 중학교에도 있는 그런 내용인 거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석차 등급은 없는 건데 석차 등급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만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근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뭐냐면 이 과목을 들은 아이들 중에서 A를 받은 비율, B를 받은 비율, 그러니까 C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을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낮은데 A를 받았다. 되게 잘한 거죠. 비율이 높은데 A를 받았다. 그냥 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A를 받았네? A를 받았다고 엄청 잘한 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고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제공하면서 비율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도구를 하나를 더 넣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학들한테 넘어가는데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내신 받기 어려운 일반고, 내신 받기 어려운 특목자사고 이런 학교에서 성취도는 A인데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A는 받았지만 성취도는 2등급이다 또는 3등급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은 A를 받았고 이게 2등급이어도 A를 받았으니까 너는 만점을 줄게. 반대로 어떤 학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요 1등급이라는 걸 반영 안 하고 그냥 성취도만 반영해서 선발하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통일이 되면 참 좋겠는데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좀 달라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균형전형, 하나는 일반전형.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동우수형, 국제형. 고려대학교는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성균관대학교는 융합형, 탐구형, 서강대학교는 일반 전형 이렇게 한양대학교는 뭐 서류형, 면접형 또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접을 보는 면접형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8 대입 개편 발표하면서 면접이 없는 서류형을 신설해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서류형이라는 얘기는 생활기록부만 보고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설해 놓은 서류형에서 이 등급은 아예 그냥 블라인드해서 평가자한테 넘어가고 성취도만 보고 평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등급 받기 어려운 일반고든 아니면 특목자사고든 이 등급이 반영이 안 되니까 성취도만 A만 나와도 만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동국대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5등급제로 되게 되면 아이들 변별하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1등급 받는다 하더라도 10%까지 1등급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 잘했다라고 좀 보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또 1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성취도만 반영해서 뽑겠다. 대학들은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발표를 해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경희대에서 신설한 네오 르네상스 서류형처럼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성취도만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특목자사고 학생들한테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성취도만 보고, 성취도 보면 여기 일반고거든요. A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45.7%, 공통국어 일반고예요. 그러면 특목자사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불리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5월이나 6월쯤에 되면 2028 대입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발표한 입학 전형 계획안 기준 설명을 여기저기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구나. 그러면 특목자사고가 유불리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판단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를 보내실지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2월 달 가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많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5등급제 내신. 이건 뭐냐면 일단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건데 5등급제 등급 평균 1등급인 아이들의 비율이 1.74%. 자, 근데 표본이 57개교 15,566명. 그러면 한 개 학교당 평균 인원이 273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5,566명 중에서 1등급 비율이 1.74%인 거니까 271명. 그러면 이 57개 교로 1등급 받은 271명 나누면은 각 학교당 4.75명만큼 1등급 인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273명이 정원인 학교에서 이 평균 낸 거니까요. 273명일 때 1등급 인원이 4.75명이다? 되게 많은 거예요. 5, 1등급. 근데 이건 지금 1학년 1학기만 끝난 상태예요. 또 다른 내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인 거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1.72%.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표본이 58,828명이거든요. 그러면 1등급 비율이 1.72%인 거면 1,009명이 된다. 그런데 이 1.72%를 그냥 요 표본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일 학생 수가 42만 6천 명. 근데 실제 수능을 보는 학생은 좀 줄게 되죠. 예를 들면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거나 이런 학생들 중에 수능 안 본 애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수능을 보는 예상 인원이 35만 명. 그러면 35만 명에서 이 1등급 비율이 1.72%를 계산해보면 6,02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된다. 이거는 서울시 기준이에요. 근데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 1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누적된 정보를 가지고 또 따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 1등급 받는 인원이 1.3% 확 줄었죠? 그걸 9등급제로 바꾸면 1.45등급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표본이 14,311명이에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전수조사한 표본은. 근데 1등급 비율이 1.3%, 그럼 186명입니다. 근데 88개 교를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1등급 인원이 186명을 88개로 나누면 한 학교당 2.11명. 앞서서 말씀드린 4.75명보다 확 줄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보다 확 줄었죠. 2.11명. 1학년 2학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2.12명. 많이 줄은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2학년 1학기 지나고 2학년 2학기 지나고 3학년 1학기까지 지나게 되면 여기에 거의 절반인 0.6% 정도가 1등급 인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수능 예상 인원이 응시 예상 인원이 35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35만 명에 대해서 1.3% 현재 기준이 1.3%를 적용했을 때는 1등급 인원이 4,550명.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가서 0.6%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100명. 근데 이게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근데 지역 의사제가 있잖아요. 그럼 490명 뽑겠다. 매년 이제 계속 뽑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이 지역 의사제로 해서 정원을 3,000명 넘게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1년치 이 정원만 한다고 하면 3,5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3% 현재 기준인 1.3% 적용했을 때는 4,550명. 3학년 1학기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0.6%라고 한다면은 2,100명. 1등급만 받아도 3학년 1학기까지 2,100명이라 가정하면 의대 정원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게 1등급 너무 많아질 거다. 근데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한 현재 1학년 2학기까지 마친 상태에서만 보더라도 4,550명, 학생 수를 35만 명으로 놓고 봤을 때 1.3% 적용하면 0.6% 적용하면 2,100명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올 1등급 받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막 양산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등급 받으면 의대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지역 의사제 정원이거든요. 올해 2027학년도 490명, 내년, 내후년 쭉쭉 해서 5년 동안 거의 3,300명 정도를 뽑으면은 올 1등급 받게 되면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올 1등급 받게 되면 의대 웬만하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올 1등급 너무 많지 않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닌 거 이제 확인되셨잖아요. 1학년 2학기까지 적용된 거 발표한 부산시 거만 보더라도 근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그 인원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올 1등급 받으면 의대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작년에 언론에서도 올 1등급 뭐 한 학교에 막 10명 나오고 그건 말도 안 되죠.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5등급제에서 1등급 나오려면 당연히 2등급 개수는 하나도 있으면 안 되겠죠. 5등급제에서 1.15 정도 등급이 나오려면 2등급 개수는 5개, 1.3등급 정도 5등급제에서 나오려면 2등급 개수는 10개 해서 쭉 2등급 개수가 몇 개일 때 5등급제 몇 등급. 자, 이거를 9등급제로 환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5등급제에서 몇 등급 정도까지 돼야 갑반고 아니면 광역자사고 이 중에서 몇 등급 정도 돼야 서울대를 쓸 수 있는 마지노선 내신이 될까요? 자, 보십시오. 1.3등급. 그게 9등급제에서는 2.14등급. 그러니까 내신 받기 어려운 일반고 그리고 광역자사고 이 학생들이 2.14 정도면 서울대 지원할 수 있는 내신 되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제로 했을 때 1.3등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고대 학종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 1.6등급 그리고 한성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 등급 1.9.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합격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마지노선 하위권 학과까지 포함해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제에서 교과 전형은 광역자사고랑 전사고는 생각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신 받기 어려운 일반고는 광역자사고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일반고는 평범한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광역자사고나 전사고는 그 교과 전형 생각 안 할 거기 때문에 비워둔 거고 그럼 평범한 일반고 기준 했을 때 5등급제에서 과연 몇 등급 정도 돼야 교과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몇 등급 정도 돼야 합격할 수 있는지 광역자사고나 대치권의 일반고는 기준으로는 이렇게 전사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영고는 한 2.2가 거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2.2면요, 9등급제로 했을 땐 4등급대예요. 충분히 이제 서영고 합격할 수 있는 건 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어도 평범한 일반고는 5등급제에서 1.1 정도 마지노선, 광역자사고랑 내신 받기 어려운 일반고는 1.6, 전사고는 2.2. 스카이를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 조금 다른 거죠. 이게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특목자사고가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신선이 조금 바뀐 것 뿐이지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특목자사고가 불리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려요. 왜 특목자사고가 불리하지 않냐?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서 어머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갔을 때 얼마만큼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 고등학교 실적이 엄청 좋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 정말 잘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갔을 때, 아니면 내신받기 어려운 일반고나 광역자사고 갔을 때, 아니면 전산고 갔을 때 이 정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 해당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